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인데요. 유럽의 정치인들이 치솟는 식료품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을 부과했다. 가격 상한제?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유럽의 식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인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통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 식품 가격으로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16%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8%였어요. 그럼 더 크게 웃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식품 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문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 상품 가격 올랐죠. 그리고 유럽이 또 에너지 위기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생산 비용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유럽의 가뭄 굉장히 심했고 고온 현상 심해서 올리브가 잘 안 나온다. 올리브 안 나온다. 포도밭이 불에 다 타버렸다. 그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네, 지난번에 그 얘기 하다가 네. 올리브 치킨은 어떻게 하냐. 이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2%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사실은 옆에 앉아서 사실은 안승찬 기자가 먹을 욕 대신 먹는 기능도 사실 합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사람 괜찮아 보이잖아요. 제 옆에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 가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여러 요인들이 식품 가격을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1년간 유럽 연합 내에서 필수적인 어떤 식료품 가격의 변화예요. 와. 보시면 설탕 엄청나게 올랐죠. 많이 올랐군요. 설탕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연간 상승률. 그렇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치즈 앤 커드는 뭡니까? 커드는 이제 크림치즈 같이 이렇게 우유 굳힌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제품들. 그리고 이제 우유, 계란, 감자, 빵, 그다음에 채소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제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 유럽 중부, 동부 이런 국가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인 나라, 가장 많이 좀 오른 나라가 헝가리예요. 헝가리. 근데 이 헝가리가 밀가루, 설탕, 육류, 계란 이런 주요 식품 가격의 상한선을 헝가리가 뒀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그러니까 몇 월 가격 수준보다 더 높게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말이 되겠어요? 아까 죄송하지만 첫 뉴스 좀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파이낸셜 뉴스. 저게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이 비꼰 거예요. 여기서 밑줄은 politicians입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이 등신 같은 정치인들이 프라이스 캡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다. 저 물가 올라가는 거 막느라고 바보들. 그러니까 유럽이 임포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politicians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헝가리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요거는 지금 헝가리 마트거든요. 계란 진열대인데 여기 요 표시가 가격 상한선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가 인플레가 엄청 높아요. 그 식료품 물가 상승이 작년부터 장난이 아닌데 물가 상승 한창일 때, 그러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계란 가격이 1년 전보다 90%가 올랐어요. 계란이요? 2배? 네, 10월에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20%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식품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차 기름에도 상한제를 뒀어요. 담보대출 금리에도 상한선을 뒀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유지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또 그러니까 4월까지 연장을 했다가 또 한 번 연장을 해서 6월 말까지 식품 가격 상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헝가리가 여전히 이게 실수를 한 것이죠.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시장 가격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인위적으로. 만약에 슈퍼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유통하는 분이에요? 근데 상한선을 뒀어요. 마트 사장. 상한선을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매 가격으로 사오는 건 너무 비싸지는데 상한선을 뒀어요. 아니 계란 그 양계장 주인이 한 알에 200원 이하로는 안 파는데 마트에 갖고 오면 100원에 팔아야 되면
팔지를 말아야지. 저는 못 갖고 오죠 계란. 그죠. 그럼 마트에 계란이 없어지죠.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합니까? 그래서 그걸 해봐야 아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예. 오히려 식품 인플레가 더 올라요. 아니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제정신이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감자 같은 거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처럼 배급을 해줍니다. 네.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어떻게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가격 상한제를 두고 개입을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주 초단기는 되거든요. 이미 닭들이 낳아놓은 알은 그럼 버리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이 이거 300원은 받아야 되는 걸 100원에는 이상은 못 파는 거니까 물며 겨자 먹기로 100원에라도 납품을 하죠. 그러나 그 납품하고 나서 돌아와서 닭들 다 죽이겠죠 그냥.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계란이 없는 아니 겁니다. 우리 배추 가격 하면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난 이 가격에 못 팔아. 맞아요. 그래서 저걸 실험을 하냐. 공급도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식료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수량을 제한을 해요. 한 번 올 때마다 뭐 우유는 1리터, 뭐 감자는 1kg까지밖에 못 삽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가게를 돌거나 예. 매일 가야 되는 정말 헝가리는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이 그렇겠네요. 있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가격 상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저마다의 방식이 좀 다른데 다른 나라를 좀 보여드리면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유럽의 자세. 네, 그래서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건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기타 필수품에 대해서 소매업체가 이거 팔 때 이익 마진을 제한하는 정책을 썼어요. 여기는. 여기 제목을 보면 폭리를 억제하는 그리스 정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작년 3월에 난 기사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네, 그리스는 뭐 건강, 식품, 운송 이런 보안 이런 거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총 이익률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 이전에 적용된 판매 단위당의 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그거 이상은 이익 내지 마. 저게 더 이상합니다. 판매 가격 제한하고 저걸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이걸 위반하면 벌금도 있고 그런 정책을 난 냈다. 비싸게 사왔다고 하면 될 거야. 옛날에는 저런 걸 왜 하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갔는데요. 네. 요즘은 이해는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냥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서 화가 났잖아요. 예. 화가 났으면 뭐라도 어떤 식의 소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유소 뭐 단속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계속 나는데 이제 저런 걸 하고 나면 저 정책이 맞니 틀리니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답답한 상황이 좀 나아지는 그래서 효과인 거죠.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상한제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없고 됐고 임금이나 올려줘 이렇게 한 반응이 더 많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랬고 프랑스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니까 좀 다른 정책을 내놨을까라고 예, 프랑스는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했습니까? 이것도 지난 3월에 나온 뉴스 건데 프랑스 어그리. 소매업체들이 인플레 억제하기 위해서 식품 가격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이게 무슨 아이고야. 말이냐면 프랑스가 슈퍼마켓 체인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필수 식품 가격을 할인해서 내놔라. 아 필수제만 몇 가지만. 네, 소비자들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슈퍼마켓 체인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인플레는 줄고 있긴 했는데 식품 가격이 내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정부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개월 동안 없애기로 했어요. 저런 그, 건 할 수 있죠. 저건 되지. 저런 건 가능하네. 스페인이 제일 저건 좋네. 그래서 뭐 빵, 치즈, 야채 같은 이제 기본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4%였다면 예. 0으로. 그리고 뭐 올리브유나 뭐 같은 그런 오일 있죠? 오일하고 뭐 파스타, 올리브유 한 대입니다. 올리브유. 걱정입니다. 올리브유. 다 계속 뭐- 튀길 수 있겠습니다. 파스타 이런 거는 뭐 절반으로 내린다. 예. 근데 이게 스페인 말고 뭐 독일, 폴란드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런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난리군요. 식료품 가격 때문에. 네. 그리고 요 표를 하나 보실까요? 제가 요 표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식품 그 유엔에서 나온 전 세계 식량 가격 지수예요. 예. 근데 요 아랫부분 제가 형광펜 친 부분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난해 4월에서 여기 158.4에서 올해 4월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유럽 내에서 지금 식품 가격이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는 이거는 업체들이 지난해 너무 손실이 컸으니까 이거를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일부러 상품 가격을 좀 과도하게 인상한 거다. 예.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너희들 선 지켜 하고 불만들이 너무 빗발치니까 정부가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가격 통제를 계속하는 거다라는 뭐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매업자들은 무슨 소리야 조작이라니 우리 도매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우리는 계속 손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표를 한 번 더 보셨을 때 오른편에 보시면 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전체적인 식량 가격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슈가 설탕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0일 하다 149 됐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꽤 나왔는데요. 요즘 사탕수수 농사가 잘 안 된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 이거는 올해 3월 기준 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올 3월 기준 연간 설탕 가격 상승률인데 이거는 유럽 국가들만 두고 낸 통계기는 해요. 평균 61%. 네. 여기 뭐 지금 체코, 에스토니아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설탕 가격이 오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 만드는 재료 가격이 올라서고요. 예, 그 재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그죠? 근데 설탕 공급의 한 80%는 사탕수수고요. 20%는 사탕무예요. 요 그림 하나 갖고 오긴 했어요. 그림도 보겠습니다. 네. 사탕수수. 저게 사탕수수. 예, 사탕무. 무. 네. 사탕무도 있구나. 네. 근데 설탕이 세계에서 그러게요. 설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딜까요? 사탕수수가? 네, 사탕수수. 남미일 것 같습니다. 설탕.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네. 아시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띄워주세요. 정답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나는 나라 어딜까요?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 네. 그래, 아르헨티나 이런 데 아니야? 아르헨티나. 1위는 어딜까요? 네, 브라질 정답입니다. 네. 네, 브라질이에요. 2위가 인도예요. 2위가 인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태국, 뭐 중국, 뭐 파키스탄,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네.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1등인 브라질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수확이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고, 예. 2위인 인도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아이 참. 네. 그래서 생산량 추정치를 줄였어요. 그 엘니뇨 현상 있죠. 예. 엘니뇨 현상이 뭐죠, 이프로님? 날씨 하여튼 이상해지는 변덕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올 거다. 근데 그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오면 인도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요. 브라질에서는 폭우가 내린대요. 야, 그럼 설탕 가격에는 치명적이네요. 요즘 이 엘니뇨 날씨가 설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어제 여기 안 나오고 무슨 저녁에 무슨 만찬 모임 갔거든요. 예. 제 왼쪽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예. 사장님이 앉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골프장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골프장 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진짜 안 된다. 왜? 안 된대요. 오히려 예전에 코로나 때가 더 잘 되지 예. 요즘은 잘 안 온답니다. 어허. 이유가 뭡니까? 1번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좀 안 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2번 날씨가 안 도와줍니다. 골프장 사업은 반 이상이 날씨 사업인데 네. 자꾸 비가 온다는 거예요, 주말에. 예. 벌써 이렇게 자주 오는 때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가는 게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특히 비 때문에 브라질하고 인도가 그 수확 시기가 생산량을 좌우하는 게 6월에서 9월이래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때 비가 주면 생산에 타격을 주는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수확 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도움이 되지만 수확 시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품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았어요. 수출량을 제한했어요.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에 공급되는 양이 줄었겠죠. 예. 그리고 파키스탄, 카자흐스탄도 인도 따라서 수출량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탕 대란이구나. 네,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설탕은요, 사실 식품 가격하고만 상관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또 달라요. 그 사탕수수로 바이오 연료 만드는 거 아시죠? 미국은 의무적으로 막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펙이 그 석유 생산량 감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제 유가 올랐잖아요. 근데 예.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브라질이나 인도는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지 않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탕수수를 보낼 더 거예요. 그게 가격을 좋게 받는다. 그게 더 이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말이 되네. 네. 근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에너지 가격 확 오르면서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공장들이 설탕 수출하기로 계약해놓고 그냥 취소하고 예. 에탄올 제조로 돌렸거든요. 이미 많이. 석유값이 올라서 그게 더 에너지 그게 위기로 더 그래서. 나으니까. 네. 나으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설탕 공급이 계속 줄겠죠. 그래서 요즘 설탕 가격도 오르고 난리가 났다. 네. 그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대단치가 않군요.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건 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가격이 모든 건 그런데 그게 설탕을 다 어떻게 그게 만들 수가 없지. 생필품이거나 주택이거나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힘든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설탕을 좀 덜 넣고 미원을 넣으면 되는데. 요알못 요리 모르시는 분의 안 됩니까? 무리수. 아니 여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모임에 가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괜찮아요? 걱정돼요. 왜요? 아니 미원 우리가 넣으면 안 그냥 됩니까? 에휴 안 기자 고생하지 하면서 받아주면 되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런 거.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안 받아준다.